영업이익 792조 원, 전년 대비 165% 증가. 2026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은 말 그대로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올해 계좌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실적은 폭발적인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인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실적과 주가가 왜 따로 노는지 그 구조적 원인 5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괴리 시기에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 5가지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2026년 실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가 792조 원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165%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5,809포인트까지 올라서 전년 대비 136% 상승했거든요.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삼성전자 한 종목의 영업이익 전망치만 231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순이익 증가분의 70.8%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스피 PBR이 1.4배인데요. 글로벌 평균이 3.1배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시장이 매기는 가격은 글로벌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한 거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7회 연속 동결 중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월 기준 2.2%입니다. 금리도 안 내리고 물가도 아직 안심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실적은 좋은데 주변 환경이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찍고 있는데 시장은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지금부터 실적과 주가가 따로 노는 5가지 구조적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괴리 원인 첫 번째,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입니다. 2026년 들어서도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유럽을 향한 신규 관세 위협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이란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입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멀티플 압축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니까 할인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잖아요. 할인율이 높으면 미래이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듭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매기는 배수, 즉 멀티플이 낮아지는 거예요. 실적은 올랐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AI 투자 회수 불확실성입니다. 지난 몇 년간 천문학적인 돈이 AI에 투입됐는데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직 제한적이거든요.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조정받으면서 AI 관련 반도체주들도 덩달아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번째, 실적 쏠림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순이익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실적에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지수는 올라도 내 종목은 안 오르는 체감 괴리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 첫 번째, 멀티플이 아니라 이익의 질을 보세요. PER이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가 아닙니다. 영업이익률 추이, 현금 흐름, 부채 비율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략 두 번째, 분산 투자의 범위를 넓히세요. 실적이 특정 종목에 쏠려 있을수록 개별 종목 리스크가 커집니다. 코스피 200 ETF나 섹터 ETF를 활용해서 시장 전체의 성장을 가져가는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활용하시면 세제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전략 세 번째, 배당주로 기다리는 시간에 가치를 만드세요. 주가가 안 오르는 시기에 배당 수익은 확실한 현금 흐름이 됩니다. 배당 수익률 3% 이상이면서 배당 성향이 안정적인 기업을 골라 담아두시면 멀티플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전략 네 번째,
적립식 매수로 타이밍 리스크를 줄이세요. 멀티플이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넣는 적립식 투자가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수 단가를 평균화하면서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거든요. 전략 5번째, 글로벌 분산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 S&P 500 ETF나 선진국 지수 ETF를 일정 비중 담아두시면 한국 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OECD가 전망하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인 만큼 글로벌 성장의 과실도 함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기업 실적은 역대급이지만 관세 불확실성, 유가 급등, 멀티플 압축, AI 회수 우려, 실적 쏠림, 이 5가지 원인으로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런 괴리 시기에는 이익의 질 분석, 분산 투자, 배당주 활용, 적립식 매수, 글로벌 분산이 5가지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좋을 때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하는 투자자가 멀티플 회복기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본인 책임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